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8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정화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화론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정화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했었고, 정화가 천간에 어울림에서 간목과 때로는 을목, 병화, 정화, 무토에 대해서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정화가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와 어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와 기토가 어울릴 때는 성타구진이다. 이거 자신의 의지대로 진로가 잘 개척되지 않는 불운함이 있다. 뭐가 잘 안된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 이제 어려운 한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성타구진 이런 말은 여기 타자는 떨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구자는 굽을 구자입니다. 성타구진에서 굽을 구자 늘어놓을 진자지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고 늘어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기토는 약간의 축축한 흙이지요. 무토과는 달리. 그래서 뭐가 잘 안되고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정화가 습토인 기토를 만나면 화기를 습토에 모두 빼앗기는 경우이므로 냉해지고 냉하기 때문에 초목을 성장시키기는 어렵다. 습기 때문에 초목을 키우기는 어렵죠. 노력하더라도 결과물이 좀 제대로 있기 어렵고, 종교인이라든가 활인지멍 이렇게 활인지멍 같은 게 제일 좋은 거는 의사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살리는데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직업들을 말을 합니다. 옛날로 따지면 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의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은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인들을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좀 잘 안 될 것이고 욕망만은 크지만은 잘 안 된다 이런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의 화기를 왕성하게 하는 간목이 나타나도 갑과 합하여 갑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습토인 까닭에 정화의 화기를 감소하게 하여 욕망에 비하여 결실이 약하다. 정화는 경금과 간목을 오로지 바라보게 되는데 이 갑이 나타나더라도 기토가 합해버림으로 인해서 갑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제대로 어렵다, 좀 제대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토는 습토이어서 정화의 화기를 흡수하여 무능하게 하니 모든 일이 성취가 되지 못하고 욕망만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정화가 기토 식신을 볼 때 기토를 눈물과 고난의 별이라고 한다.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부지런하다라든가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라든가 아주 내가 내 몫을 제대로 하면서 활발한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서 내용이 클듯합니다. 정화가 경금과 어울릴 때입니다. 화련진금이고요.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 큰 공과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정화라 련자는 정련한다는 뜻의 의미겠죠. 불로 재련할 것이다. 진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으로 재련을 해서 불로 재련을 해서 그 금을 일상에 필요한 보물이라든가 뭘 만들어내는데 아주 귀하게 쓰인다.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화 본연의 임무는 경금을 녹여 용금 성기함이 제일이니 경금을 반긴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밤에 태어나고 지지의 화국을 이루게 되면 정화는 별빛이면 병화는 달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화기가 많을수록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지지의 화국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의 설명이 되겠지요. 간목이 있으면 정화가 간목으로부터 화기를 더욱 왕성하게 하여 경금을 녹여 기물을 만드니 영특함이 더욱 클 것이다. 그러니까 정화는 간목과 경금의 역할이 아주 크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 귀하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고요. 정화가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하거나 혹은 간목이 왕성한 계절에 뿌리가 튼튼한 경우라면 정화로 경금의 날을 날카롭게 하여 가지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므로
귀하게 한다, 뭐 부귀격이 될 것이다, 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경금이 투출하면 부모는 불길할 수 있다. 아마 경이 갑을 제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의 기운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불길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글씨에 대한 해석이고요. 뭐 이론을 만들기 위한 해석 정도의 설명일 듯 합니다. 뭐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갑을목이 인수인데 이게 경금으로서 그걸 제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결혼한 후에 간목을 베어 정화의 화기를 왕성하게 하거나 경금을 정렬하여 잘 키워진 간목을 베어 제목으로 사용하게 되니 부귀하게 될 것이다.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뭐 부모 불길하기 이런 말은 그렇고요. 경금이 정화가 간목이 있으면서 경금까지 있다. 그냥 대체로 아주 신약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그 귀함은 말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크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금을 만났었을 때 신금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회주옥입니다. 소회주옥 어려운 한문들이죠. 쉽게 보긴 어려운 겁니다. 주옥을 불태워 훼손한 격으로 세상을 모르는 무력함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소자는 불사른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불사른다 이런 말이고 회자는 불이란 뜻이고요. 구슬을 불사르고 옥자니까 보물을 구슬을 불사른다 이런 말입니다. 귀한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말이겠죠. 낮에 태어난 경우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밤낮 이런 말을 할 때 낮이 아니고요. 여름과 봄을 말을 합니다. 신금은 주옥이 되므로 빛나고 완성된 주옥을 불러 녹이려는 격이니 성질이 괴팍하고 불길하다. 봄과 여름에 태어난 정화는 신금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아주 성질이 좀 괴팍하고 불길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밤의 정화는 별빛이 되어 신금은 달빛이 되어 아름답다. 그러니까 밤의 정화란 말은 여기서 낮이니 여기는 가을과 겨울이겠죠. 가을 겨울에 별빛이 되어 신금은 빛이 나고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지지에 수국이 있어야 좋습니다. 해자축은 특히 깜깜한 밤을 의미하고 사오미는 밝은 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다 이런 의미의 뜻은 지지에 수국이 있어야 좋다. 이럴 때 해자축이면은 깜깜한 밤의 정화인 경우는 아주 귀하게 되겠죠. 정화와 신금은 음양의 조합이 불비하므로 격을 세우기 어렵다. 좋은 의미의 설명은 아니다. 계절은 밤낮에 비교하며 지지는 명암에 비교하기도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밤이 밤낮에 비교하는 거고요. 지지는 빛나고 아까 해자축 사오미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둡고 밝음을 말을 한다. 겨울 신금은 어두운 밤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병정이 나타나야 날씨가 맑은 밤하늘이겠고 개수가 나오면은 비오는 밤과 같다. 이런 말이겠고요. 겨울생이었을 때 비오는 밤이다. 요거는 밤하늘이다. 이거는 겨울생이었을 때 병정이 있었으면은 맑은 밤하늘. 겨울생이었을 때 개수가 있으면은 어두운 비오는 밤하늘.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신금이 뿌리가 있어 왕성할 경우에 정화는 신금을 녹이지도 못하고 그릇만 잔뜩 묻히는 상황일 것이다. 신금이 뿌리가 있다는 말은 지지에 신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뿌리가 있다는 의미의 뜻은 신과 유의 지지가 있는데 이럴 때 신금의 기세가 강합니다. 이럴 때 정화는 신금을 녹이기는 조금 기세가 약하지요. 여기 갑이 있어서 이 정화의 기세를 도와주면은 녹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다가 보니 그릇만 잔뜩 묻어날 경우가 있다. 정화는 이럴 때 신금을 만나게 되는 뿌리가 있는 신금을 만나면은 처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내가 잘 운용하거나 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신금은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가 나가는 보석인데 정화는 신금에 불로 상처를 주게 되니 보석 가치 있는 재산은 모두 가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대흉이다. 병화가 투관하고 특히 정화가 무력해질 경우에는 신금이 병화의 기세가 정화일주에 대한 얘기죠. 병화가 있었을 때 이러면 정화가 이 병화의 영향을 받아서 무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금이 있었을 때 병화를 합구해 줄 때는 이때 신금은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정화가 무조건 신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주의 구성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신금은 없는데 운에서 와서 이 병화를 합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조금 더 삶이 편해지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정화가 임수를 만났었을 때 성기득사입니다. 좋은 인연과 만나는 길련이 작용하여 윗상사나 귀인의 조력이 있다. 기자는 기이할 기자죠. 그래서 얻는다. 좋은 인연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이 좋은 인연이라는 뜻의 의미가 한 번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정임합이 있으면은 항상 사람과 합하고 싶어 하고요. 때로는 정임합은 은닉지합의 기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이성의 인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풍파를 겪기가 쉽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는 맑고 깨끗한 물이며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여 정화는 화기이며 남자의 정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정화를 만나면 잉태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음닉지합이다. 이래서 남녀간의 화합이다. 이런 말의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발화해서 싹이 나고 임신하고 뭐 자녀를 만들고 연애하고 이런 말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지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싹이 잘 자라게 되어 좋고 뭐 지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을 때 이런 말이겠죠. 지지가 바짝 말라 있거나 목이 너무 태왕하여 편고가 되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기 어렵다. 이럴 때 임이 있었을 때 바짝 말라 있었을 때 임은 이 조후의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 바짝 말라 있었을 때 사주가 건조할 때 임이 있으면 좋은데 이럴 때는 약간 한 달이 건너 있거나 가깝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수왕하면 입으로만 충성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가정도 실패하고 돈도 모을 수가 없다. 이럴 때 이제 하천에 떠 있는 물이 많은데 이 정화라고 하는 불은 세지가 않지요. 그냥 넓은 호숫가에 피어 있는 어떤 촛불 하나 뭐 이러다 보니까 허약해서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뭐가 실패하고 어렵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수가 왕하고 정화가 태약해 할 경우에는 몸이 허약하다. 아무래도 쾌락만 추구하게 되고요. 뭐 또 너무 음닉지합의 역할만 하다가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기도 쉽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정임합목은 사주 구성이 목이 귀신일 경우 합을 만나면 대흉이고 여름처럼 합이 이루어지면 병신합수와 더불어 바람기 많거나 외도를 하는 명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임합은 항상 이제 인연을 만나고 뭐 이런 의미였듯이 잉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성의 풍파가 좀 있다. 근데 병신합까지 있었을 때 그 바람기는 항상 좀 더 클 것이다. 임수를 보면 정임합이 목이 되어 정화의 본분을 망각하고 합만 반겨 발화하려고만 하니 음란하기 쉽다. 이게 이제 이성의 풍파다, 바람핀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임수는 관임으로 관과 합이 되니 자신의 상사나 직장에 아첨하고 입으로만 충성하는 듯하고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는 격이어서 흉하다. 합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합 얘기만 했었습니다만은 합이 안 되고 기세가 이미 많은 경우도 있었죠. 아까 이럴 때는 너무 촛불이 물이 많은 곳에 피어 있다 보니 그 기세가 너무 약하다 보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관은 쾌락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아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격이어서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다. 뭐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음닉지합의 역할. 그 다음에 정화가 임수를 보면 합이 되어 옆에 경금이 있어도 녹여 기문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정화가 시작한데 임수가 투가 나여 합이 되면 복상사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과대해석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건강이 약해지겠고요. 뭐가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정화와 개수가 만났었을 때 주작투강이다. 조직생활에 적응이 순응하지 못하고 순조로운 승진이 아쉽다.
작이라고 하는 말은 요게 참새 작자를 말을 합니다. 직책 뭐 이런 어떤 걸 말을 하지요. 고관대직에 말할 때 작은 고위직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홍포를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홍포를 입은 높은 직책은 어렵다 뭐 이런 말입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임으로 정화는 개수를 보면 저절로 꺼지게 되므로 항상 치매를 당하는 듯한 강박관념이 있어 성격이 괴팍하고 편굴하다. 여름에 태어나고 사주 구성이 더울 때에 조우로서 개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간목이 없는 경우에 개수가 정화에 꺼질 위기가 있는데 정화를 살릴 때감이 없는 격이므로 빛이 움츠러들어 기반이 될 것이다. 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지요. 근데 정화는 가스불, 라이터불, 뭐 피는 어떤 촛불 이런 건데 그 하늘에서 개수가 내리다 보니 뭐 빗물이 꺼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인시생이면 새벽에 빛나는 별에 비유할 수 있다. 아주 좋다. 이런 말입니다. 개수를 보면 모닥불은 비가 오면 꺼져버리니 자신이 심한 상처를 입는 격이어서 만사가 허사가 된다. 흉하다 이런 말입니다. 개수는 정화와 병화 모두에게 병이 되니 신금이 병화를 합구하거나 개수가 병화를 극지하면 정화가 빛을 회복시킬 수는 있다. 이런 말의 설명은 결국 이제 개수는 불한테, 물한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든 병화든 거기에서 다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개수가 조 빛을 가리기도 하고 하늘에 내리는 빗물이다 보니 빛을 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촛불을 꺼뜨리기도 하다 보니 역할은 어려우니 별로 쓰임새가 없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정화한테 개수가 있었을 때는 그 조우의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쓰임새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 때로는 뭐 정화가 너무 많았었을 때 이 개수로서 조우의 역할을 하기도 하겠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주 구성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오늘 이제 기토부터 개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